자, 민주당도 합당 논의를 놓고 매일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2인자의 반란으로 규정을 했었던 이현주 최고위원이 어제도 정 대표를 직격을 했는데 특정인의 대권놀이, 차기 알박기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말하는 거였을까요? 네, 아마도 그렇게 보입니다. 네.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게 돼서 대권 플랜을 가동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조금 지금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친 상황이 되면 이 과정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사실은 합당에 따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든가 지방선거의 압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양 당이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동지의식을 통해서 국정을 뒷받침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 대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대의는 있지만 실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땐 분노와 분열이 지금 훨씬 더 가파르게 되고 있거든요. 당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당대표께서 당원 여론조사 하겠다라고 하면 당원들은 좀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6대 4가 나왔다. 40%의 반대가 있다. 이거 괜찮은 건지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분열의 요소가 지금 민주당 내에 너무나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합당한다 하더라도 당 내부가 단합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계속 분열의 소지가 나올 것이고 여당이 흔들리게 되면 이 대통령으로서도 안정적 국정을 펼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시기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당장 이 조국 대표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조국혁신당이 뭔가 엄청난 뭔가를 해야 될 게 없다면 네. 저는 굳이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내년 정도의 시간을 좀 옮겨서 차분하게 논의하고 어차피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시기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의 논란을 조금 더 가라앉히고 차분한 상태로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차분하게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녹일 것인가 이야기하고 그런 분란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서로의 어떤 연합 정치 이걸로 이 지금의 난국을 좀 돌파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의사결정의 무게중심이랄까요? 그런 거를 당원으로 옮기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네. 합당을 계속 밀고 나간다는 전제하에서는. 왜냐하면 이번에 1인 1표제가 네. 투표율이 지난번 투표보다는 당원 투표가 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약 36% 되는데 거기서 찬성률은 어쨌든 86% 가까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전당원 투표에 붙인다면 합당도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당내 반발을 당원들이 찬성했다 이 논리로 밀고 나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주당도 더 큰 분열에 직면하겠죠. 왜냐하면은 설사 정청래 대표의 뜻대로 그렇게 합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합당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현재 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뛰고 있는 주자들이 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반대하는 사유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하고의 합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내부의 지도부 사이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또 그런 게 표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그간에 보여준 독자적인 리더십, 독선적인 리더십 이런 것을 그대로 강행한다면은 아마 1인 1표제로 밀어붙일 텐데 그것은 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더 큰 분열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지도부가 시작한 정치적 선택의 부담을 당원에게 전가시키는 거다. 앞으로 좀 통합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국민연금 하자. 국민들 별로 원하지 않죠. 기업들도 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 정치인이 그거를 결단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네.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때마다 나는 선택을 안 하고 당원들에게 다 넘기는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리더는 왜 필요할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죠. 물론 당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또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정치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당원들에게 다 맡겨가지고 그대로 결정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책임한 태도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거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오면 실제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뿅 하고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해서 뿅 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는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네. 이 과정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당대표께서 이현주 최고위원도 만나고 강덕구 최고위원도 만나고 황명순 최고위원도 만나고 지금 이 초선 의원 모임도 만나고 재선 의원 모임도 만나고 이런 걸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통의 기회를 훨씬 더 넓히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훨씬 더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은 병행하는 게 좋고 네. 이왕이면 당원들에게 바로 그냥 투표 물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네. 보폭을 훨씬 더 넓히시면서 설득의 과정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것이 파열음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이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정 대표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직접 의원들을 만나면서 설득이 과연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선 전에 통합은 무산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지선 전에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만약 당원 투표로 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파열음을 최소화하면서 해야 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쇄빙선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 네.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개헌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지지부진할 겁니다. 근데 쇄빙선의 역할로 따라서 민주당 본체가 같이 그 쇄빙선에 따라서 좀 늦게 움직이더라도 결국 네.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결국 쇄빙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쇄빙선이 사라졌다. 제가 볼 땐 그럼 조국혁신당의 여러 가치나 철학, 방향 이런 것들이 민주당 안에 들어와서 섞이기보다는 그냥 다 사장될 겁니다. 그런 우려가 좀 들고 저는 조국혁신당이 가진 가치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양성의 가치 그리고 가치 연대의 정치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대통령의 국정에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유지되거나 혹은 합당하더라도 총선 전이나 대선 전에 합당하는 것이 훨씬 더 스무스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저와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지선으로 딱 못 박아놓고 그 전에 무조건 이걸 논의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찬성을 확 속 시원하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